왜 누군가는 쉽게 포기하는데 누군가는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것일까요? 원하는 인생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제대로 관리하는 습관이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개인의 목표 달성을 성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유명 대기업들의 경영진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코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이자 코치인 조나단 로즈는 이 훈련법이 개인과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을 동원하여 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달성 정도가 극명하게 차이났기 때문인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매번 실패했고 제대로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신다면 심리학 전문가가 알려주는 방법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원하는 미래를 눈앞의 현실로 끌어당기는 미라클 상상 훈련. 인생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상 방법을 일부 담아보았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심상화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보는 것은 시각화입니다. 심상화는 모든 감각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시각화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하죠. 자, 머릿속으로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사과의 모양과 색상, 크기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시각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를 잡았을 때의 느낌, 단단함, 질감을 떠올려 봅니다. 사과의 향과 한 입 베어 먹었을 때의 소리, 그리고 맛, 베었을 때의 느낌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상을 감정과 의미에 연결하는 심상화입니다. 상상 속에서 감각을 동원하면 우리의 몸은 실제에 가까운 생리적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몸을 속여서 행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사과의 모든 측면에 집중해 봅니다. 사과는 어떻게 생겼나요? 사과를 공중에 던졌다가 잡을 때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코에 가져다 대면 어떤 냄새가 나나요? 손에 쥐었을 때의 감촉은 어떤가요? 한 입 베어물 때 어떤 소리가 나고 있나요? 여러분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지금쯤은 아삭하고 과즙이 가득한 사과를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싶은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이 영상을 끄고 잘 익은 사과가 어디 없나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과를 먹고 싶다는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경험하고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극에 우리는 사과를 먹는 것과 같이 건강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중독에 빠지는 것과 같이 건강하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플리머스 대학교 연구팀은 마약이나 알코올을 끊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어째서 순식간에 금단 증상에 사로잡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갈망은 언제나 감각적이며 사람의 논리나 의지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갓 구운 쿠키나 빵의 냄새를 맡고 다이어트를 망친 적이 있으신가요?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빵의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이 떠오르고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상상하게 됩니다. 또한 할머니가 만든 쿠키나 빵을 먹을 때 느끼는 따스한 기운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화하는 초기 생각들은 종종 쾌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러한 감각은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을 목표에서 순식간에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가 이루어질 때의 결과와 함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노력도 상상합니다. 심상화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잠재력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심상화에는 인지적 심상화와 동기부여 심상화가 있습니다. 인지적 심상화는 커피를 마시거나 회의실에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고민하는 것과 같이 수행하는 작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이나 의미, 목적은 없고 수행할 작업만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기부여 심상화에서는 커피를 마셔야 하는 이유나 회의가 중요한 이유와 같이 수행할 작업과 관련된 의미와 목적도 상상의 대상이 됩니다. 인지적 심상화든 동기부여 심상화든 목표는 결과, 성과,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상합니다. 인지적 심상화는 수술 준비를 하거나 시험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정확도를 향상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지적 심상화는 정신적 시연을 통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는데 이때 물리적인 연습과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높습니다. 잠시 골퍼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러분은 내일 있을 큰 경기에서 75타를 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목표이고 달성한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지적 심상화는 목표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성과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한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 소리, 시야, 손에 쥔 클럽의 느낌. 이러한 디테일을 사용해서 골프 코스를 상상하고 그 순간의 자신을 이입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을 성공해내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합니다. 그런 다음 샷을 할 때마다 성과를 상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을 상상합니다. 과정이란 셋업부터 스윙까지 볼을 치는 기술적인 동작의 순서를 말합니다. 지면을 밟는 느낌, 클럽을 잡은 손의 위치, 호흡, 바람의 방향, 무릎 구부리기, 스윙 동작, 공이 맞았을 때의 소리,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모습, 그 모든 과정을 시각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인지적 심상화는 경이롭고 효과적이지만 수행하는 작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심상화를 하는 도중에 작업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업이 어려워지고 그만두고 싶어지는 선택의 순간에 인지적 심상화의 효과를 보려면 동기부여 심상화를 함께 해야 합니다. 동기부여 심상화는 구체적 심상화 그리고 일반적 심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기부여 심상화는 의미를 다룹니다. 일반적 동기부여 심상화는 감정과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선수와 무용수의 인지적 심상화와 동기부여 심상화를 평가한 최초의 연구에 따르면 두 심상화 모두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상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직업에서 높은 지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상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심상화가 준비 능력과 수행 능력, 그리고 인내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심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심상화 역시 강력한 효과를 얻으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육지에서 약 800m 떨어진 따뜻한 바다에 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잔잔한 물결이 스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떠 있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물 위로 주변을 살핍니다.
저쪽에서 상어 지느러미 하나가 보입니다. 재빨리 해변까지의 거리와 상어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 듯이 헤엄칩니다. 아주 대담한 소수만이 그 자리에서 상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떠올리면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땀도 살짝 납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우리 몸을 준비시킵니다. 이러한 유형의 심상화를 활동적 심상화라고 합니다. 상상은 종종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미와 결합된 감정은 생생한 심상을 생성하는 활성화 요인입니다. 생생한 심상은 신체 반응을 유도하고 동기를 강화시킵니다. 화창한 날 아름다운 해변에 누워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러한 심상을 떠올리면 편안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동기를 강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편안하면 무언가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의 상어는 여러분이 특정 방식을 느끼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시키는 활동적 심상으로 사용되는 반면 해변에서의 멋진 하루는 중립적인, 즉 비활동적인 심상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때 땀이 나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지는 않겠지만 눈부신 햇빛 아래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이 약간 찡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심상을 떠올려도 인체 생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잠깐 일몰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빛이 사라져가고 하늘이 흐릿해지면서 수평선이 희미해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보니 저 멀리 별과 초승달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0에서 10까지 점수로 매긴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심성화 능력을 강화시키면 두뇌 활동이 증가하고 신경들의 연결고리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인지적 심상화와 동기부여 심상화의 조합을 활용하려면 다감각적인 형태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상화 능력은 통제력 그리고 선명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통제력은 텔레비전 채널을 변경할 때 리모컨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통제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선명도는 텔레비전의 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냄새도 맡을 수 있으십니까? 그 장면의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심상화 연습은 감각을 이용해서 상상을 해야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감정. 모닥불의 모습을 봅니다. 나무가 불에 타는 냄새가 납니다. 주변에서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지나갑니다. 모닥불 위에 고기를 굽습니다. 고기 위에 후추를 뿌립니다. 후추를 한번 찍어 먹어봅니다. 그 맛이 느껴지시나요?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을 때의 신체 감각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따뜻한 모래를 만질 때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부드러운 수건을 만질 때의 느낌,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진 기분을 느낍니다. 설레임도 느껴집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감각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심상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빠진 시각화 훈련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시각화 훈련과 감각을 통한 심상화 훈련을 같이 해야 합니다. 공을 잡는 촉감, 그리고 원두커피의 향, 양치질을 하면서 느껴지는 치약의 맛, 밖에서 들려오는 주변의 소리, 내 생각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끌어당김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진정한 발견을 위한 여정은 새로운 환경을 찾는 게 아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은 상상의 힘을 믿고 계시나요? 이 상상을 명확하게 해서 목표를 끌어당겨 본 사람은 당연히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믿고 있는 편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원했던 시기까지 맞게 떨어진 적도 있었으니까요. 상상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달성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원하는 집을 위해서 매일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싶어서 원하는 아파트를 찾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살고 싶은 동과 층수까지도 정해뒀습니다. 그 집 근처를 3번이나 가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줄곧 거기서 살고 있는 저를 상상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커피를 즐기고 있는 내 모습, 주변의 공기, 그리고 바람의 느낌, 조용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아침 산책을 하는 모습과 산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인사하는 장면, 그러한 것들을 매일같이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은 제가 원하는 금액과 조건에 맞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 조건에 맞는 집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집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을 보고 온 그날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그 집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라,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나는 11월까지는 그 아파트에 원하던 그 동을 사게 될 거야. 난 1년 뒤에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입주민이 되어 있을 거거든. 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1월 초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동에 원하던 층, 거기에다 조건에도 딱 부합하는 집이 방금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주말까지 다른 데 말하지 않고 기다려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했던 딱 그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원하던 시기까지 맞아떨어지면 정말 상상의 위력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잘 되는 상상이 있고 아무리 원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나는 상상도 있습니다. 진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고 진짜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상상은 그 힘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그냥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꿈은 실제 꿈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라는 것은 그냥 시간 되면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는 뚜렷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래야 하고 그러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진짜 목표는 상상의 힘, 그러니까 뚜렷한 시각화와 심상화가 더해지면 그 시기가 당겨집니다. 인생을 바꾸는 습관, 그 작은 습관이 커다란 성취를 가져온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